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했대요. 현역 의원이 41명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약간 좀 좌표 찍기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뭐 이런 데 온라인 카페에서는 자, 보시면 41명의 명단 이름을 쭉 적어놨죠. 함께한 의원들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동행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뭐 이른바 검찰 동행 출석부다. 뭐 이런 게 등장을 했답니다.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 자, 우리 하나하나 찾아내서 반드시 민주당에서 내쫓자. 뭐 이런 좌표 찍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그룹 7인회가 있는데 이 중에 그제 검찰 거기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김남국, 김병욱, 문진석 3명이고 4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영진, 정성호, 임종성, 이규민. 그러자 이재명 대표 지지 그 카페에서는 또 저 4명에 대해서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네요. 전평론가,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뭐 팬클럽 정치, 팬덤 정치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어떤 시민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라면 너무 뜻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론 을박이라던가 의원들 사이의 토론은 그래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예. 오히려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모습이 더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김연아 의원님께서 불안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정부의 대응, 특히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빵점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인데 그럼 이분도 불안해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신 것일까? 예. 그리고 최근 여권 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실이 만류했다. 친윤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뭐 좀 만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국민들이 보기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의 너무 강성 팬덤이나 의견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겠지만 예. 여당 내에서 특히 권력을 잡은 친윤계라고 불리는 알겠습니다. 사이의 행동이 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인기 나경원 부위원장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여당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다른 얘기는 그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간혹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수많은 범죄 혐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팬덤 정치, 글쎄요, 뭐 최근에 세계사적인 조류가 이런 팬덤 정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재판은 그거와는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대한민국 재판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은 인민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지지자들의 어떤 환호와 지지가 있더라도 증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술, 그다음 법의 잣대에 의해서 벗어난 게 있다면 법대로 처벌받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영상 좀 주세요. 한번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양옆에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 천준호 비서실장. 좀 세게 미네요. 세게 밀었어요. 한번 보시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저 우측에 있는 기자는 우리 채널A 기자인데 저 이렇게 뭔가 살짝 뭐 미는 듯한 또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 소셜미디어에 뭐 쏘리라는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우리 언론인이신 구자홍 차장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천준호 실장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글쎄요, 뭐 저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이 대표 같은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 옆에 서서 자신이 이 권력자와 가깝다라는 것을 저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연대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취재 기자를 밀쳐내고 이제 옆으로 섰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자신이 이제 스스로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력하게 연대하고 지지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취재 기자를 이제 밀쳐냈는데 예. 글쎄요. 저는 저기에 밀쳐진 것이 기자에 국한됐을까요? 기자는 기자 개인 자격으로 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대표 자격으로 저기에 있는 것이지 저걸 저렇게 몸으로 밀쳐내고 저걸 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누구누구 이렇게 조롱하는 것. 저는 그것은 기자에 대한 조롱으로 그치지 않고 예. 그 기자의 보도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조롱한 것이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기 기자들은 뭐 저 기자 개인이 혼자 뭔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 밤늦은 시간에 대표해서 밤늦게 고생하면서 이 대표에게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밀쳐내는 장면이 있어서 좀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잠깐만 박수님 한 말씀 언급을 하실까요? 할까요? 그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그럼요. 또 국민 소통 수업을 지냈는데 예. 언론인의 문제에 대변인도 대해서 오래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저 장면을 놓고 보면 예. 천준호 비서실장이 좀 과하죠. 뭐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우, 예. 예, 다만 어제 하루 종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에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수사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뭐 열심히 수사 협조하고 있다라는 또 보도들이 또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표 본인과 변호인 그리고 수사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피의사실 공표죄나 정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정도의 이야기들, 수사 검사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있는데 그런 민감한 보도들이 계속 나올 때 정말 민주당은 하루 종일 예민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조사를 받고 나오는 당 대표에게 그렇게 하루 종일 보도가 이어졌던 것에 또 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불만도 있었을 네.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 장면만 놓고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아무리 당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고 또 지켜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언론인을 저렇게 좀 밀치고 하는 것은 좀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뭐 정청래 최고는 소셜 미디어에 뭐 쏘리 이렇게 뭐 올렸지만 천준호 비서실장은 어쨌든 가타부타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